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제로 작성된 평가지의 일부분을 각색한 것입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이 단원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초학문적 주제의 탐구 수업이라는 점과 이 단원의 중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심 아이디어는 해외 이주라는 집단적인 사건이 이주민이 떠나오기 전과 후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학생이 탐구가 시작될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적었습니다. 아마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사실적 지식에 대한 이해 수준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탐구가 진행되면서 이 학생이 어떤 수준의 개념적 이해까지 도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주가 사람들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면서 이주한 곳의 문화와 법률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 현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이 학생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했으며 그 중에는 탈북자에 대한 탐구도 포함되었다는 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민 이야기를 수집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탐구 목록과 활동 내용, 성취한 수준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문장에서는 피드포워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난민과 협력하는 단체를 탐구하여 현실적인 맥락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면 이 학생은 학교 수업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개인 탐구를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은 학생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비 교육 목표에 제시된 평생 학습자가 길러지는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평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은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이라는 주제의 탐구 수업이고 우리나라 5, 6학년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평가 사례입니다. 이 단원의 중심 아이디어는 정부 시스템이나 정부의 결정이 공정한 기획 또는 사회 정의를 촉발시키거나 퇴보시킬 수 있답니다. 이를 위해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진행했는데요. 형성평가는 모둠별 조사 보고서 제출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째 과제는 정부의 다양한 수준, 즉 지방정부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기. 둘째, 국내외 여러 정부의 성격과 역할을 비교해보기. 셋째, 정부 시스템에 따라 인권이나 사회 정의가 증진되었거나 퇴보되었던 사례 조사하기입니다. 총괄평가는 개인 과제로서 자신만의 상상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하위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1. 헌법을 작성하세요. 헌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 시스템을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독재, 민주주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분류 중에서 선택하세요. 둘째, 투표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적어보세요. 셋째, 이 나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항들을 작성하세요. 넷째, 헌법으로 보장할 국민들의 기본권 10가지를 적어보세요. 과제 2.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적은 다음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 나라의 국민이라면 자기 나라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적어보세요. 과제 3. 여러분이 구상한 정부 시스템을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정부 시스템과 비교하세요. 이러한 총괄평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스템과 결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뿐더러 그것이 인권과 사회 정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해를 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상상의 나라에 적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상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하니 사고 기능,
조사 기능도 발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평가 하나로 사실적 이해, 개념적 이해, 기능의 발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셈이죠. 지금부터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초반에 학부모님들에게 평가에 대해 안내한 공지문 중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공유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시듯이 초학문적 주제탐구가 1학기에 3번, 2학기에 3번 이루어지는데요. 탐구 단원이 끝날 때마다 평가 결과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탐구 단원이 끝나는 3월 29일에는 수업 공개 형태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수업 결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탐구 단원에 대한 평가는 배움의 성장 모습이라는 보고서를 가정으로 보내서 결과를 공유합니다. 1학기 마지막 세 번째 탐구 단원은 배움 성장 나눔의 날이라는 행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탐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2학기 첫 번째, 즉 네 번째 탐구 단원이 끝나면 1학기에 있었던 두 번째 탐구 단원 때와 마찬가지로 배움의 성장 모습이라는 보고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요. 다섯 번째 탐구 단원이 끝날 때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성장 모습 발표회를 진행하고 6학년은 PYP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발표회는 6년간의 모든 배움을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서 종합하는 기회입니다. 스스로 과제를 정하고 탐구를 진행하며 탐구 결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발표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탐구 수행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꼬마 과학자, 꼬마 사회과학자, 꼬마 예술가로서 자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년 말에는 6번째 탐구 단원이자 1년 동안 했던 모든 탐구의 종합으로서 배움 성장 나눔의 날을 다시 한번 열어 학생,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또한 나이스 통지표를 발행하여 교과 평가와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발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린다고 합니다.